어떻게 입어볼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뭐 하세요? 대표님 오셨어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오신지도 몰랐네. 아니 또 바캉스 시즌 됐으니까 그쵸. 뭐 또 해외로 한번 나가볼까 하면서 옷 좀 골라보고 있었어요. 저 근데 어떻게 나요? 이거랑 두개 골랐죠? 두 개 다 예쁜 것 같은데 네. 지금 입으신 게 더 근데 이거요? 네, 선글라스가 그거 같기도 하고. 되게 멋있는데요? 고민되네. 이게 또 이제 여자친구 관점에서 생각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키가 커요? 아니 이게 남자 저죠. 그러면은 대표님 여자 뭐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이거 이쁜데 아주 챙겨볼까. 김이사님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다 끌리잖아요. 똑바로 들고 있으라니까. 저. 여보세요? 네. 약간 좀 뭐야 진짜. 예. 뱃속에 안 열리지 않았어요? 저 한두 번도 아니고 일부러 저런 거야 저 씨발 저 새끼 진짜 씨. 자, 오늘 인터뷰 장소는 어딘가요, 김사님? 오늘 인터뷰 장소는 메가투어라는 여행사입니다. 그 투어, 그래서 두 분이 옷을 이렇게 입는구나. 네, 두 분은 좀 어떻게 여행 좀 다니셨어요? 네, 저는 뭐 많이 좋아하죠. 그러세요? 더운 날 추운 데 갔다가 추운 날 더운 데 갔다가 뭐 돈 버는 이유가 다 그거 아닐까요? 저 유럽도 많이 다녔었고요. 유럽도요? 네. 또 뭐 시간 나면은 뭐 골프 치러 동남아도 뭐한 바퀴 돌다가. 그러면 와 많이 다니셨네. 제일 마지막으로 여행 갔을 때가 언제 돼요? 마지막으로요? 김 이사님 근데 여행 다니셨어요? 저는 여행 많이 다녔죠. 어디 다녔어요? 저는 이제 유럽 쪽으로는 이제 영국, 프랑스 다녔었고 유럽도 대학생 때 또 다녀왔네. 많이 갔다 오잖아요. 네. 그리고 좀 북미 대륙 쪽으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랑 이제 LA 저 서부 쪽으로 좀 갔다 왔고요. 그냥 갔다 왔나 보네. 네. 재밌게 썼겠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제가 또 갔다 왔어요. 중앙아시아도 거기는 여행자들만 갔는데 진짜 신여행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갔던 여행지가 이제 몽골인데요. 몽골. 네, 몽골에서 이제 거기에 계시는 유목민들 계세요. 그 뭐 체험해서 아무튼 그 여행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동하시죠. 네. 그렇게 저 놀러 다니니까 지금도 내 밑에서 일하지. 좋다 트럼 이거 그만두든가. 오늘 같은 날 여행 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씨 딱인데. 바닷가 경포대나 부산 갈까요? 쏠까요? 강릉 가시죠. 강릉 홍게라면 먹고 자연한테 취해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하시죠. 지금 가봤자 한 2시간밖에 안 걸릴걸요? 오늘 사람 많을 텐데 가시죠. 갈까요? 너무 좋다. 가자. 고속도로 여기서 바로 이렇게 타면은 바로인데. 차 돌릴까요? 네? 차 돌릴까요? 뭐라는 거야? 김 이사님 공과사 구분 못해요? 지금 일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가? 그냥 하는 소리지. 분위기 다 깨버리네. 아따 날씨 좋네. 너무 더워요. 이사님 우리 어디 가는 거죠? 저희 오늘은 메가투어라고 여행사 가는 건데 이거 너무 더워요. 오랜만에 해외 나왔더니만 여권 없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여권 없이 나갈 수 있는 해외가 어디 있죠? 해외 여권 나갈 수 있는 데가 직접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하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 베트남 치앙마이입니다. 그냥 베트남 쌀국수인데. 치앙마이 태국 아닌가요? 베트남 치앙마이. 혹시 이사님 여기인가요? 네, 오늘 갈 곳은 메가투어라는 메가 투어. 모두 투어 하나 또 다 하나 보다. 네, 아마 여행사 상품 패키지로 아마 판매하는 거 같은데 들어가시죠.
선글라스는 다 필요. 이사님 사진 하나 찍으시죠. 저 다리는 왜? 좀 붙어봐요. 이렇게 다 잘라줄 테니까 여행 온 것처럼 좀 붙어봐요. 포스트 안에 들어가 볼까요? 대표님 기다리. 아, 여기 태국 온 것처럼? 태국 왔습니다, 이사님. 아, 인스타 각인가요? 네, 인스타 강의죠.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라디오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예. 질문에 답하는 게 어려우시거나 좀 난처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진행해 웬만한 주시면 거는 됩니다. 다 답변해 드리도록. 아,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가 화두인데 다들 여행사에 대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업장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저희 메가투어는 2009년부터 여행업을 시작을 해서 그동안 쭉 이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개점 휴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쭉 여행 플러스 기타 국내 여행 그다음에 해외여행 모든 걸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닥 뭐 경기도 그렇고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여행사부터 먼저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타격이 있으셨는지 좀 설명을 일단은 해주실 수 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해외를 손님들이 나갈 수 없으니까 가장 먼저 타격이 있었고요. 지금도 뭐 전 세계적으로 아직 코로나가 아직 안 풀린 지역도 있지만 풀렸다고 해도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100% 활성화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준비해야 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각 나라별로 조금씩 네. 틀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일본 같은 데는 백신 증명서라든지 백신 3차 이상을 맞지 않으면 입국이 안 되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아직 100%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손님들도 가시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앱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출국하시는데 혼자서 작성을 한다든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곤란한.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꿈이 뉴욕에 한번 가보는 거거든요. 뉴욕에 가보려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ETA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ETA 네. 사기가 되게 많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ETA는 미국 비자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미국 비자 ETA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칙상으로는 개인적으로 개인 인적 사항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대행 업체들이 좀 많이 생겼고요. 인터넷상에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들 보시면 미국 비자 대행 서비스 이렇게 해서 보통은 한 수수료 3만 원 정도에 가능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사이트를 잘못 들어가신다거나 하실 경우에는 사기성으로 한 10만 원 이상 아, 그 그래요? 이상으로 받는 데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실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메가투어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따로 그거는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손님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도와는 드릴 수 있습니다. 메가투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는 패키지 여행 상품이죠? 저희는 이제 패키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 이제 마이스 기업 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 단체, 그 다음에 지인들의 모임 단체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메가투어에서 밀고 있는 여행 상품은 어디인지. 요즘은 골프가 많이 대세로 바뀌다 보니까 네. 골프 투어도 많이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그럼 골프로 유명한 해외 여행지가 어디인가요? 골프는 보통 예전에는 이제 중국도 많이 가시고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단거리 비행이다 보니 3시간, 4시간 안에 갔다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많이 가셨지만 지금은 중국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와 완전 개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중국보다는 동남아, 태국이나 필리핀 쪽이 골프를 많이 가고 여행사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여행사 수익 구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님 여행 되게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여행 경력이 거의 30년 가까이. 30년 동안 여행을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여행지. 개인적으로 캐나다 로키나 그쪽을 자연 경관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캐나다가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뽑으라고 하면은 발리요? 네, 네. 개인적으로. 반대로 최악의 여행지. 최악의 여행지라고 하면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베트남의 다낭입니다. 베트남 다낭이요? 되게 유명한 관광지 아닌가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고 요즘 자유여행이고 많이들 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점.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길 지나가면 다 한국 사람. 젊은 여성들이 좀 안 갔으면 하는 여행지라던가 좀 위험한 도시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좀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가요? 예. 어느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민감한 거라 그런 것들은 제가 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 네. 그럼 이사님 영어를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해외 여행 영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야, 수요일 날에 티켓팅 하면은 몇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어 라는 얘기가 있던데 진짠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항공사의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손님이 어디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뿐이지 꼭 수요일 날 예약을 한다고 해서 요금이 싸고 이런 건 없고요. 가능하면 이제 만약에 출발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토, 일, 월을 그때는 허니문들이 좀 많이 가다 보니 네. 그 다음에 목, 금, 토, 일, 월 뭐 3박 5일 이렇게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아마 소문들이 생긴 건 맞지만 그게 정확하게 100% 맞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일을 하시면서 많은 손님을 만나보셨잖아요. 진상 손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노쇼라던가. 진상 손님들 있죠. 저희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여행업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네. 손님 상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진상 손님들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기 힘들고. 네. 사실 저같이 조금 젊은 세대들은 다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오프라인 영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필살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오프라인 영업이다 보니 첫 번째로는 신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빠른 응대. 그런 점들이 저희 회사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한 3, 4년 전 됐나요? 저도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막 다니고 있었는데 호텔 로비에서 되게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환불을 하려고 사이트에다 전화를 했는데 외국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또 어버버 거리다가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버스 놓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 그냥 포기하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메가투어는 책임감 있게 CS를 저희가 해주시니까. 그런 책임감 플러스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에 대한 저희가 현지 업체와 직거래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 대응 정도는 엄청 빠르다고. 이용하는데 더 편하겠네요. 한번 그렇죠.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대라든지 서비스 부분에서는 좀 더 탁월하다고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으로서 정부나 지자체 바라는 거 있을까요? 정부나 지자체 바랄 건 많지만 네. 저희가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예전 같았으면은 지역이 됐든 뭐 해외가 됐든 그런 손님들한테 지역 화폐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가 100% 풀리지 않다 보니까 자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여행사에 대해서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남아 일부 국가를 가면은 대마초나 이런 걸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대마초를 피고 온다거나 그리고 한국에 귀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벌을 받나요? 요즘 태국 같은 경우에는 대마초가 합법화되다 보니 네. 가끔은 식당에서도 대마를 그러니까 음식에 네. 넣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현재 가셨을 때 가이드한테
네. 정확한 인폼을 주고 네.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는 게 가장 본인한테 네. 좋겠죠. 오늘 긴 시간 인터뷰를 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많이들 개인적으로 뭐 항공이라든지 뭐 현지 호텔이라든지 예약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시는데 여행사를 통하면 요금이 꼭 비싸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네. 그거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사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강점들이 많고 4월부터는 아마 중국 쪽 항공이라든지 중국이 이제 개방이 되다 보니까 3-4시간 안에 갔다 오실 수 있는 단거리 여행으로는 중국 장각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많이 추천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생각을 하신다면 뭐 홍콩 이 정도까지는 중국이 개방이 되다 보니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빨리 좀 코로나가 다 풀려서 네. 생각하시는 지역을 모두들 다 만족하게 좋은 여행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긴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좀 들려주십시오. 컷.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자, 그럼 오늘 다녀온 곳에 대해서 서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먼저 얘기하면요. 네네네. 요즘같이 코로나 끝나가는 시점에서 여행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번 여름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 자유로운 첫 여행이잖아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뭐 의무 자가 격리가 해지되기도 했고 또 여행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해외여행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참았던 여행 욕구가 뭐 폭발할 시기라고 전 보거든요. 그쵸. 네, 근데 메가투어 같이 온라인으로 있는 여행사는 이번 시즌을 한참 전부터 준비해 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요새 항공권이나 숙박, 뭐 레저 이런 거를 다 온라인 앱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약간은 걱정되는 부분도 있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요즘 들어서 이제 더더욱 퇴하고 있는 업종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사장님들한테 네. 온라인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마케팅 교육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거랑 별도로 또 저희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네. 판촉물 지원이나 이렇게 조금 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도 같이 지원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님, 제 생각은 물론 좋아요. 다 좋은 얘기인데 결국에 그거 세금이거든요. 그 세금으로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 다른 산업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반발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형평성 문제가 조금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제가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건데요.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이 네네. 시대가 변화하면서 네. 자빠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그쵸. 그런 네. 산업이 꽤 있죠. 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등장해가지고 아예 시장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 인력을 투입시켜서 우리 4060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주는 거죠.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런 교육 모집 광고나 프로그램 자체를 네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컴퓨터 이런 쪽에 능숙하지 않은 우리 4060 시니어 소상공인 분들은 네네. 어쩌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이 정작 그런 광고에 노출되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눈높게 맞춘 광고랑 그런 교육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약간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지원되는 많은 정책이나 지침 같은 것들이 너무 형식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이 700만이거든요. 그 중에 85%가 40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반수가 50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여주기식 하는 척 이런 것보다는 정말 소상공인들을 생각하고 잘 알고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인력들이 소상공인 정책과라던가 지원팀이라던가 이런 자리에 배치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 잘 보고 공무원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좀 미지수잖아요. 그쵸.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소상공인 분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앉히는 게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죠. 네. 뭐 또 제 사람 같긴 한데 뭐 맞아요.
또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김선대 오늘 또 하나 배우셨네. 반응이 없어? 기사님? 진짜 잘하는데요? 이 새끼 또 돼진 거야? 뭐야? 네, 뭐 오늘 파하시죠? 네.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아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저 김현태 이사입니다. 사장님 라디오. 네네네.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쯤에 찾아뵈도 될까요? 아, 네, 괜찮으세요? 네네. 뭐 준비하실 건 따로 없고요. 그냥 사장님 이제 인터뷰 하실 그런 뭐 답변만 좀 이렇게 잘 준비만 하시.